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아, 네, 다시 돌아오셨네요. 증시 쪽집게 리오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부러졌다 붙고 있는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뭐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직 다. 난 요즘 뭐 저기 아웃퍼폼이 안 돼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요즘에 근처도 못 가겠다고 주변의 후배들이 너무 기분이 주가에 좌우된다는 그런 증언을 하는 후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근데 남들은 그렇게 느껴요.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꼭 왜 그런 게 주가 빠진 날만 그러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아니, 안 먹으러 가고. 오늘 주가 올랐잖아.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식사하셨어요, 점심? 나 혼자 먹었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저 주가 빠진 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오늘 올랐잖아. 어제도 오르고. 그럼 오늘은 혼자 먹었고. 곡해하는 거지 그거를. 곡해.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근데 자 봐요. 자 시인이 시를 썼어요. 시를 쓰기까지 4시지만 사람들한테 이게 개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그들의 시일 수 있어. 그래서 피곤하네요. 네. 아니, 그래서 피곤하다는 얘기야 내가. 왜냐면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피곤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주가가 빠진 날 저 오얏나무 아래서 가끈을 매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주가 빠진 날은 더 활기차게 좀 지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흔들어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보기에도 지난주 힘들 것 같았어. 아주 근데 오늘 아주 뭐 화려한 날 아니었습니까? 오늘 화력이 부활한 날 아닙니까? 오늘 완전히 뭐 반도체, 로봇, 그리고 그 일부 제약바이오, 뭐가 완전히 뭐 미친 듯한 상승을 나타내더군요. 있던 로봇주를 잘못 팔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얘기했잖아 내가. 아닌데 로봇 팔았어요? 아니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르쳐주는 로봇주 같은 거라도 사지. 사람들이 로봇주를 이해 안 하던. 그건 뭐 저번에 얘기한 거고 오늘 기사 나와서 올라간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거는. 안타깝네요. 주변에서 지금 막 종목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갑자기 뭐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제발 그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 이걸로 잘해봐라. 본인은 본인의 길을 꿋꿋이 가려고 하는데 요즘 뭐 손절이 좀 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손절이야 뭐 항상 뭐 하니까요. 근데 이게 나처럼 손절 안 하고. 근데 반도체주는 손절 안 했다니까. 버텨야지. 아니 반도체주는 손절 안 했다니까요. 네. 들고 있다니까. 네, 근데 다른 거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 사람도 있지만 오르는데 자기는 손가락만 빨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손가락만 빨았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 한마디. 동족 삼잔의 비극을 당하신 분으로서 제가 저기 은행주를 저번 주 문제 생기기 바로 직전에 샀어요. 그것도 뭐 다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초고속으로 문제가 생기더라고. 뭐 미국하고 뭐 유럽에서 고스란히 지금 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제가 비중이 뭐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은행주도 샀어?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바로 그 SBB 사태 나기 바로 직전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법을 알려달라지 뭐.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휘둘리면서 빠질 땐 빠지고 오를 땐 못 오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시던지. 여기서 사실 뭐 2차 전지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2차 전지를 뭐 그냥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매매는 해도 된다 이렇게 보지만 그걸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쪽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물렸긴 했지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곳에 갑자기 또 옮겨가면 또 사토가 터질 수 있으니. 그럼요. 일단 그래 내 주식 다음을 돌아보자. 기다리든지. 다음을 기다리든지. 내 거를 지금 뭐 잘 그냥 케어를 하든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뭐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이 모든 과정들이 학습이라고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자기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남이 좋다고 남한테 이렇게 시선이 자꾸 돌아가면은 오히려 자기 중심을 잃을 수 있으니 깨져도 자기 중심을 갖고 깨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증시는 뭐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뭐 하여튼 12개 은행이 이제 그쪽에 300억 달러의 예금을 예치를 하기로 하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뭐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시장도 좀 출발은 양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수가 이제 거래소 0.75, 2,395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주간 단위로는 전주 뭐 한 시가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96% 상승해서 797. 코스닥은 뭐 탄력이 좀 좋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오늘 제일 저는 봤을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슈가 이슈를 잡아먹는다는 느낌. 정확히 아니다. 테마가 테마를 잡아먹는다는 느낌? 그거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이 좀 테마형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어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 약간 테마성으로 확 탔다가 또 확 지고 또 다른 게 확 탔다 지고 작년 연말에도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같이 다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로봇이 뜨니까 또 다른 게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2차전지 빠지는 거는 뭐 로봇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오늘 그 미국 유럽 그거 있잖아요. 원자재법. 네. 그거 나오고 이제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네,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로봇은 뭐 어차피 삼성전자에서 이제 삼성도 투자를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 뭐 다른 데도 막 인수한다고 막 지금 대기업들에서 로봇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테마가 크게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에서 로봇 사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이미 그렇죠? 뭐 저쪽 산업 쪽에서 사용 많이 하니까요. 사실은 티봇? 튀김 로봇도 뭐 어디서 개발한 티봇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오늘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산업에 좀 진심인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LG전자도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고 뭐 레인보우는 삼성에서 인수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뭐 올라가는 게 좀 테마를 형성하는 게 또 뭐 맞는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미래에는 다 로봇이 뭐 굉장히 많아질 거는 뭐 맞는 얘기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로봇을 크게 하는 회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대 옛날 중공업 그룹에 있는 회사라든가 현대중공업, 네, 현대기계. 네. 근데 걔네는 조금 로봇 산업 그러니까 좀 산업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으니까 네. 약간 소비자들하고는 조금 멀어서 좀 이렇게 좀 이제 사람 같은 로봇 와닿진 않지 좀 그렇게. 실생활에 좀 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거래소는 8조, 코스닥이 14조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좀 과열인데 거래 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게 8조 대 14조면 이거 거의 2배 가까운데. 2배는 시장 아니지만 차이는 7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좀 6배인가 차이 나거든요. 시장 사이즈는 그만큼 이제 코스닥이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네. 수급을 보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1,700억 매도, 외국인 700억 매수, 기관도 700억 매수. 코스닥은 2,300억 매도, 개인이 1,500억 그 외국인 매수, 기관이 1,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뭐 상승 종목 수가 뭐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가스가 2%, 한전, 가스공사가 이제 요금 인상 기대감하고 유가 하락하면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해서 좀 올랐습니다. 3% 정도. 그리고 의료정밀이 2% 올랐고요. 의약품이 2%, 뭐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뭐 SK바이오 사이언스가 2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도 1% 올랐는데요.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가 2에서 3%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 포스코케미컬이 6%, 뭐 오늘 2차전지가 다 하락을 해서요. 비금속 광물이 4% 하락을 했고요. 화학이 1%, 뭐 LG화학이 3% 하락하면서 업종을 좀 끌고 내려갔습니다. 통신업종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이게 업종 교체로 봐야 되는가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2차전지는 사실 지금 좀 사기에는 강심장 아니면 좀 쉽지는 않다. 뭐 에코프로 같은 거는 정말
수직으로 한 45도 각도로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 대형주가. 모르겠습니다. 뭐 사셔서 뭐 반토막 물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 얘기에 동의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조심하시면 조금 뭐 빠졌을 때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포인트에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때문에 뭐냐면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올렸어요. 어제 자기 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유가가 떨어질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가 떨어질 때 전기차의 수혜가 느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테슬라의 최대 적은 리비안도 루시드도 GM, 포드, 현기차도 아니고 유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경쟁업체에 2위 업체가 없어요. 테슬라는 제가 계속 봐도 중국 업체들밖에 없거든요. 경쟁업체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대 경쟁 상대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른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 유가 하락이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좀 속도가 감속될 수는 있고 뭐 약간 주가도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갈 길은 이럴 그렇죠. 때를 이용해서 많이 빠지면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전기차, 거다. 네, 전기차 관련은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걸 바라고 막 몰빵을 치고 이런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보고요.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 찾아보면 분명히 투자할 만한 좋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반성하는 거야? 전기차에 대해서 2차 전지하고? 저는 2차 전지를 2020년에 했잖아요. 반성해 빨리 여기서. 네, 2020년에서 21년에 끝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그래서 너무 뭐 이미 빠져나오는 업종이라서 잘 안 봤고요. 네. 그리고 2단 점프한 거 아닙니까? IRA법으로. 근데 IRA법은 제 머릿속에는 계산이 없었고요. 그걸 검토하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야. 항상 편견과 컨빅션 사이를 어떻게 하면 잘 왔다 갔다 할 거냐. 네, 그건 맞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컨빅션과 이 편견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저는 없습니다. 어렵죠. 네, 저는 없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확신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지 않나? 우리 이쪽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 태도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걸 또 확신하면 큰일 나죠. 또. 아니 자기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최근에 있었잖아. 과도한 자신감. 어떤 거? 최근에 있었잖아. 과도한 자신감 막. 그날 많이 올랐을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 이번에 떨어지기 전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네, 반성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리퍼블릭 50억 달러씩 예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사실 이게 뭐 어느 이제 특정 회사가 인수한 게 아니고 그냥 예금만 이제 넣어줌으로 해서 뭐 다시 신뢰를 좀 뱅크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안정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3천억 불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재할인율 창구 재할인율도 뭐 낮추고 뭐 이러면서 뭐 은행들이 돈을 엄청나게 지금 빌려간 거죠 일단.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이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퀀타티 이징이라고 표현하는 양적 완화가 뭐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08년도만큼 이렇게 확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수준이 그만큼 단기간 내에 이제 은행이 돈을 3천억 불을 지금 이제 연준 자산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저것 해서 재할인율 창구도 3천억 불이면 많다. 왜냐하면 1,800억 불 늘어났으니까요. 얼마요? 재할인율 창구를 이용한 게 1,800억 불이야 저번 주에. 확 그냥 이제 왜냐면 지금 돈을 땡겨야 되니까. 리먼 사태 전에 총 자산이 8천억이었어요. 그때 리먼 때는 1,200억 불 땡겼어요. 그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은행에서 땡겨간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도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일단 근데 돈이 너무 흔하다.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간으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이제 정부에서 나섰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라든지 뭐 CS도 지금 그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이제 지금 약간은 이제 스위스 당국에서 좀 나서면서 좀 한풀 좀 해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그것도 며칠간 또 변동성이 있을 걸로는 보이지만 일단은 뭐 50조 원 가까이 이제 스위스 은행에서 투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70조요.
70조. 70조 원. 네. 일단 뭐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뭐 UBS에서 인수를 할 거다. 아, 그렇죠. 그냥 인수를 할 거다가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UBS에다가 니네가 맞춰버리는 거죠. 네. 근데 뭐 둘 다 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한간에서는 이게 08년도에도 뭐 이제 3월달에 망하고 10월달에 큰 일이 터졌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거 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 근데 뭐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은행은 안 망했. 그 당시에도 은행 망한 데가 있나? 리만은 투자은행이었고, 증권사였고. 투자은행은 망했죠. 투자은행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안 망할 거예요. 네. 사실 뭐 그때랑 뭐 지방은행 망하는 거는 가능하죠. 다르긴 그거는. 한데 뭐 그때는 부동산 문제고 지금은 채권 문제인데 그것도 미국 국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뭐 좀 다르긴 한데 뭐 사실 모르잖아요. 또 채권 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켰는지는 잘 모르니까 저희가 레버리지가 그렇죠. 엮였냐 안 였냐 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안 엮일 수가 있나? 아니 은행 자산이라는 게 전부 레버리지 자산인데. 근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예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뭐 옛날처럼 뭐 파생 상품을 만들진 않았을 것 그렇죠. 같긴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터진 거라서 되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SBB 은행이 잘못한 거 아닌가? 걔네들만?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빨개 벗은 애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부도덕한 게 아니었다. 무능력한 것 같은데 걔네들. 아니 부주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주의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뭐. 아니지. 이거 그 예를 들어 그 타임 뭐랄까 기간별 배치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간별 배치. 아 그렇지. 뭐 대출을 뭐 한 10년짜리를 해놓고 돈 뭐 굴리는 거는 다 1년짜리로 자르는 거나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근데 그건 미국 국채니까 가장 안전 자산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주의했는데 부주의해서 망한다는 건 조금 심하다. 이건 나중에 경제 기록사가들이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걸 또 저희가 또 뭐 다 뭐 완벽하게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또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얼추 지금은 일단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뭐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측면은 좀 몇 개월 지켜봐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작년 판매 순위를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10등 내에 거의 애플이죠. 애플이 8개. 네, 8개가 애플이고요. 2개만 삼성 A도 A 시리즈. 그럼요. S는 안 들어가요. 개수로는. 네. 이건 뭐 개수잖아, 개수 이게. 네. 심각한 측면이 금액으로 치면 더 심각한 금액은 뭐 차이가 더 크죠. 네. 일단은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일단 최근에 휴대폰 교체 주기가 늘어났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50개월. 4년. 50개월을 돌파했어요, 지금. 아니, 50개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물어볼게요. 4년 쓰면은 뭐 배터리도 안 되고 막 버벅버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옛날에 안드로이드 폰 쓴 개념으로는 저 18개월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고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2년이 주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특하게 이제 2년에 뭐 약정할인 원래 자동차도 빨리 바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아마 다른 나라들은 훨씬 교체 주기가 좀 긴 것 같아요. 이게 평균적인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함 못 느낍니까? 크게는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배터리랑 배터리가 좀 빨리 달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바꿀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고.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호기심 욕구 이런 거 많지 않으시군요. 없어요. 나이 드니까 더 없어지고. 안타깝다. 휴대폰 뭐 이거 뭐 정말 나이 들었다는 느낌. S23 봤는데 뭐 그냥 좀 빨라. 그러니까 딱 봤는데 좀 뭐 디자인 조금 바뀌고 조금 빨라진 거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는. 카메라 좋아졌잖아. 지금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와도 날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이 장면에서. 일단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애플은 48개월이에요. 지금 교체 주기가. 안드로이드는 52개월 정도까지 늘어났고. 네. 이런 상태면 이게 뭐 지금이 이제 이게 막 목에 찼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 바꾸겠죠. 이제 임계치 찼다. 임계치 찼다고 비교체 임계치. 교체를 할 거긴 할 건데 앞으로는 이게 진짜 뭐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이제 휴대폰 시장을 성장하기에는 이제 어렵다. 이런 거 보면 쓸 만큼 써서 갈 때까지 다 쓴다 이거야 이제는 휴대폰을. 그래서 이쪽 산업은 그냥 교체 수요하고 이제 한 12 뭐 그 정도 12억 된가요?
네, 12억 그 정도 유지 옛날 13억, 14억 대도 됐었죠. 이제 아마 이제 맥시멈 아닐까. 나는 카메라 좋아지고 동영상 좋아지니까 막 바꾸고 싶던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 촬영하니까. 나 유튜버라서 그런 거야. 유튜버라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블로그 찍거나 뭐죠? 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본인도 유튜버지 않습니까? 나는 뭐 유튜버긴 하지만 이거밖에 안 하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촬영하는 게 없으니까. 따로 뭐 촬영해서 좀 올려주세요. 내가요? 네. 뭐 그거는 좀 쉽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휴대폰 쪽은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뭐 폴더블이나 약간 이제 그런 섹터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아무거나 종목을 이제 건드리면 안 될 시기가 왔다. 이제 휴대폰은 부품주들 아니지 지난 2년간 깨먹은 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리바운드적 성격 말고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크게 가기는 어렵다. 휴대폰 부품 리바운드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한 6% 올라가면서 물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미국 나스닥도 좋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K-칩스법 그 현행 8% 정도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대기업은 8% 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그걸 15%로 한 2배 정도 늘려주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해주기로 하면서 반도체 주주들이 이제 전일 또 300조 원 클러스터 용인에 짓는다는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도 전일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지만은 좀 요즘에 적자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뭐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유 한 해 적자난다고 기업이. 다행히 오늘 8%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그 원래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국내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그 LG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2 그 2개 종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좀 지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좀 해제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폴스타2? 네. 폴스타 그 중국 거야. 이게 어디 거더라? 볼보의 자회사. 볼보가 출연한 기관에서 만든 자동차고 볼보는 지리차가 맞아요. 지분을 투자했어요. 뭐 여하튼 그동안 계속 안 줬으니까 이게 뭐 지네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또 생색내기로 조금 또 주는 건지 뭐 어쩐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62기가와트시 정도 생산 능력 한 60만 대 정도 좀 더 됩니다. 60만 대 좀 더 될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지금 중국에 갖췄는데 그거를 뭐 25년도까지 뭐 145기가와트 시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LG가 조금 그 선전을 하면 확고한 위치가 좀 다져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하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4%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거국 체제를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러시아와 관계가 깨지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국 체제를 동원하면서 원자력 폭탄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거국 체제를 지금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가능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신기해 나도. 근데 아마 어디 저기서 막 쓰다가 안 쓰는 중고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미 중고 장비 엄청 비싸게 사가고 있어. 아니 뭐 비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무식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사실은 뭐 기술자들은 미국의 반도체 공부하는 중국인 기술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양성몽도 이미 중국에 가 있잖아요. 이제 뭐 양몽숑이다 양몽숑. 시중에서 한 10원 하는 거를 300원에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뭐 하면 되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투자 엄청 뭐 몇백조 하고 그걸로 뭐 하시면 되지 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이 좀 거리를 다 벌려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주가 이틀 오르긴 했는데 조금 뭐 재고가 하지만 있어요. 그렇죠. 진성은 재고가 줄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빈집 털린 느낌이 약간 있긴 해요. 요즘. 반도체 재고가 쪽은. 떨어져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는 인텔 요즘 계속 오르거든요. 오늘도 한 5% 오르더라고요. 7거래인가 8거래로 올랐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 생산 수율이 올라왔다. 이거는 되게 좋은 뉴스입니다. 한국 업체들한테는. 근데 뉴스는 없는데 주가만 올라서 오늘 뭐 또
하이닉스가 리포트가 또 나오긴 했어요. 오늘 뭐 좀 네. 원래 이제 4쿼터에 좀 바닥 찍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3쿼터로 좀 당겨질 거다. 아, 그럼 감사한 일이죠. 재고가 이제 네. 그러면은 한 2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바닥을 찍는 거니까. 네. 아, 그러기를 진짜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죠. 예.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 누구 얼굴도 좀 풀리고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나요? 아니요, 네, 그냥 누구 가고 계시는. 아니, 난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은행주. 아니 뭐. 저는 그리고 인사드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전부 기사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뭐 괜히 무슨 어디 뭐 원에다 집 아니 저기 네 얘기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